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철규입니다. 여성들이 성불평등을 느끼는 여러 순간이 있는데요. 가장 피부로 느껴질 때가 바로 가사노동 문제라고 합니다. 가사가 노동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남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인에서는 남성들의 가사 분담 문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성들의 가사 분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정덕현 문화평론가님,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홍승아 위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는 남성의 가사노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전 생애 동안에 임금을 받는 수준을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파란 선은 남성이고 노란색은 여성인데요. 보시다시피 남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 방식 그대로 입직기에는 어느 정도 임금이 낮았지만 30대 중반을 거치면서 임금 수준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임금 피크 임금이 절정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은퇴기를 진행하면서 임금이 내려가는 수준이죠. 그러나 반면에 노란 선인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같이 입직기를 지나서 30, 40대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대, 30대 초반에 비해서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다른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두 가지 선을 그어봤습니다. 첫 번째 선은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입니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15년 기준 30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세를 기준으로 긋고 그리고 첫 출산, 초산의 연령이 31세, 2세로 나타나니까 이 선을 그어보면 결국 입직기에는 남녀가 비슷하게 들어갔지만 30대 결혼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출산과 육아와 가사노동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성의 생애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취업 여성이 경력 단절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력 단절 여부에 따라서 월 평균 임금 격차는 거의 54만 8천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서 불안정하고 또 낮은 수준의 임금을 생애 동안에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또 남성이 가사노동에 접근해야 되는 문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간의 비교입니다.
통계청의 이제 생활시간 조사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과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쭉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마크한 부분을 보시면 2004년은 여성이 256분이고요. 그 이후 10년 이후에 2014년을 보시면 238분이어서 지난 10년간 약 18분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은 1999년 36분에서 2004년 40분, 2014년 53분, 그래서 10년의 주기를 보면 약 13분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13분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시간의 비교를 보면 여성이 2014년 기준으로 238분, 남성이 53분입니다. 이것은 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4.5배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가사 노동의 영역별로 어떤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2015년 가족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연두색 라인은 여성이고요. 파란색은 남성이고요. 전체고요. 빨간색이 남성입니다. 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가사노동이 가장 많이 투여되는 일은 집안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두색인 여성이 빨간색인 남성에 비해서 이 모든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참여하는 그 비율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영역은 집안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성이 가사노동에서 참여하고 있는 영역은 아직은 여전히 매우 국한되어서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이거는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자료입니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59.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응답률이 20.2%에 불과했습니다. 즉 인식 차원에서는 약 60%의 남성들이 가사노동은 분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태도 측면에서 공평하게 분담하고 실천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 19세에서 29세는 44.9%가 본인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1세에서 39세, 30대 남성들 역시 29.4%가 본인은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20대나 30대 남성들은 가사노동 분담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남성들이 앞으로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게 이제 오늘의 토론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남성 개인의 문제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의 인식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인식과 태도 또 시간 참여, 영역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가족도 있고요, 사회도 있고요,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이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이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승아 연구위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남성들의 가사노동 분담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여성들도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런 부분이 안 변하고 있는 걸까요? 가사노동에 남성들의 참여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참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이 격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가장 남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이
젠더 역할의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정말 한 3, 40년 전에 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분홍색,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파란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고정관념 같이 뿌리 박혀 있었죠. 근데 그런 고정관념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너무나 깊숙이 배어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고정관념의 영향. 네, 정덕현. 저는 이제 평론가. 문화를 좀 통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라 문화가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문화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개발 시대나 이런 거 살아왔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에서의 문화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고 앞에서 전투를 치르면 뒤에서 마치 후발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희생되는 부분 이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가족 내의 문화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틀을 다 가져와서 똑같은 문화로 이렇게 유지된 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거의 깨져나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남성 육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남성들이 실제로 뭐 주부 본인들이 전업 주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화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중문화 안에서도 변화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 나오는 어떤 남성상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10년 지금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변화하지 않은 남성상이 나왔을 때에 대한 반응들이 달라요. 예, 그래서 대중들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변화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 그 교수님이 그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식은 변화해야 된다고 갖고 있지만 실제 몸은 잘 안 따라가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갭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까 강의 내용 중에 보니까 아직도 가사노동의 차이가 남성에 비해서 4.5배 많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차이죠. 뭐 엄청난 차이죠. 네. 여전히 성 역할이 있는 거죠. 진짜 뭐 지금. TV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엄청 시대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데 체감적으로는.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죠. 네.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수치는 전체 평균의 남성의 평균이니까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모습도 보이고 또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세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연령대별로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꽤 큰 차이가 있네요. 예. 희망이 있는 거네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인식이 과거에 변하고 있다. 실천도 그렇게 하고. 네. 아마도 이제 20대, 30대만을 딱 끊어서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젠더 관계가 보이고 5, 60대다 이렇게 이제 가면은 여전히 굉장히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 남아있는 부부 관계가 될 거고. 그 단적인 게 뭐냐면 그 가족주의 문화가 지금 상당히 개인주의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혼자 이게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세대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가족을 틀로 보고 가족이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으로 바뀌는 이 틀 안에서 역할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그렇죠. 요즘 있거든요. 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1인 가구 그렇죠.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예, 1인 가구, 2인 가구. 네,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를 이렇게 보면 가족이 등장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여성의 성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장르 변천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초기에 있었던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파극이나 이런 초창기에 있던 뭐 70년대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다면 가족 드라마 형태가 초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멜로 드라마.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이게 최근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장르 드라마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여성들이 가족 드라마 안에서는 항상 며느리로 등장을 하고 멜로 드라마에서는 남성 중심에서 그 여성이 그 어떤 상대 역할로서,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로서만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랑과 함께 일의 문제가 같이 등장하고 장르 드라마는 아예 가족은 배제되고 직업적인 여성상으로서 거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천사들을 봐도 아, 사회는 확실히 확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의 변화는 있어도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개인이 혼자 생각해서 이게 확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사회 전체가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터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 집에 와서 그 집안에 있는 문화를 바꾸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조해 나가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20대나 30대는 점점 더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고 생각 자체도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개인주의화의 경향이 이제 그게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는 긍정적이겠는데 굉장히 아무래도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가족주의 문화는 관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의 틀 안에서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는 그 혼자 개인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얼마 전에 그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또 돈으로 환산해서 또 발표한 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가사를 노동으로 잘 안 보는 거. 그래서 그 늘 이 TV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이 뒷목 잡는 대사가 뭐냐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런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들 뒷목 잡죠. 근데 실제로는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슬금슬금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 하루가 훅 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집안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어떤 면에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사 노동을 이 주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시켜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해결하는 것도 돈이 드는 거고요. 세탁과 이제 뭐 다림질이나 이것도 세탁소를 이용하면은 또 돈이 드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가사 노동을 청소업체를 부른다. 이렇게 일을 나눠서 본다면은 그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전부 들어와서 가사 노동을 하면 엄청난 이제 가치가 되는 거지요. 혹은 우리가 이제 뭐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도 사실은 그 일당을 곱하면 한 달 금액은 굉장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은 단적으로 금액으로 환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기계들을 다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로봇 청소기 그냥 놓는 게 아니죠. 가격이 있죠. 그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다 노동, 그 전에는 노동으로 다 해결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뭐 세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건조기도 다 나와가지고 요즘은 넣는 일도 잘 안 하고 그냥 건조기를 넣어버리는데 그것도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 178만 원인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네. 그렇게 집계하는 것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이 한 어리고 달에? 아이가 어리고 그러면 아까 저 얘기하셨지만 훨씬 높아지고 네.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집계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도 이게 계속 의식이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계기들이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 박사님 어떠세요? 이런 제도들이 영향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들 개인이 나빠서 가사 노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절대적인 시간이 24시간이 있죠. 그 중에서 노동 시간이 있고 수면 시간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가족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 세계는 이 노동에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와서 가사 노동을 하든지 육아에 참여하든지 이런 시간 이 구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변화의 신호를 주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서히 조금씩밖에 안 늘었지만 가사노동 시간이 총량은 별로 안 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가파르게 늘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군요. 기대를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 중심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사실은 한 저녁 5시나 6시 되면 거의 다 거리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결국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집밖에 없거든요. 집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돼야 이게 가사노동도 그것도 네, 그래야 분담이 가능한 되고. 거죠. 일단 집에 와야 뭘 노동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회사에서 붙들어 놓고 있으면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주 52시간 노동이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본격 이제 시행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1년간 노동 시간이 또 OECD 국가 중에 최고 많았다 하대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 뭐 예. 일찍 퇴근할 길도 없고. 일찍 퇴근시켜가지고 집에 와서 쉬는 줄 알았더니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다 이 네트워크화된 그 시스템 안에서 다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서로 전화 안 하는 뭐 이런 그런 것들도 회사에서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쉽게 안 변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최대의 이윤을 계속 내기 위해서 노동을
노동 강도를 어떤 식으로든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테고. 근데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회사에 집중하지는 않거든요. 그 예전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IMF 이후에 평생 직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올인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나중에 계속 돌아온다 이게 없거든요.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노동 시간의 변화가 가사 노동을 좀 도는 쪽으로 남성들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가령 뭐 이제 스포츠나 뭐 레저나 이쪽으로 또 소진해 버리면 그게 이제 또 그냥 도로 뭐 아미타불 같이 이래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하러 온 노동자는 일정 시간에 회사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가족 책임이 있는 근로자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기업이 생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 되고 남성들 역시 근로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어디에 가서 개인 시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가사노동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트렌드는 이제 토크 2에서 이어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가사노동 분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금 속살로 들어가 보죠. 남성들이 제법 참여한다고 자랑들 하시거든요. 예, 이제 각자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예로 들면 요즘은 남성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TV 요리 프로그램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진짜로 요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요리를 가끔은 할 거예요. 남성들도 그 보고서 레시피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근데 이거를 계속 만약에 한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계속 밥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순간부터 이게 노동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제 참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리를 잘하는 남성은 그래도 아직은 드물고요. 아까 제가 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남성들이 가장 손쉽게 빨리 진입한 부분은 집안 청소입니다. 예, 청소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청소와 관련 쓰레기 버리기 두 가지가 이제 남성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성들의 가사 노동에 들어오는 문턱은 아직은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가사노동에 좀 참여하면서부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남성 가사노동에 맞춘 가전제품 출시. 남자들이 그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전자 제품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가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좋은 어떤 그 기기들이 진짜 쉽게 뭘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뭐 이렇게 책 써는 거 하나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뭐죠? 그 마늘 빨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딱딱 치기만 해도 다 빠지는 것들도 있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죠. 특히 최근에 청소기가 이 건이라는 이름을 따올 정도로 건, G-U-N, 총이라는 개념이 따올 정도로 굉장히 남성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대 비슷하게 해서 거의 이제 남성들의 키에 맞춰서 길이도 조정하면서 이게 마치 총 모양이 돼서 남성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품을 만들 때 이미 청소에 남성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남성들이 좀 더 이렇게 그립감이 좋고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유명 전자 제품의 청소기, 최근의 청소기는 다 똑같이 거의 총이라는 모양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사회 가지고 있죠. 트렌드를 반영하는군요. 예. 그런 것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 청소기 써보면 되게 기분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짜 뭘 쏴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없애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가사노동이 근데 좀 많다고 그래요. 일단 가사노동이 일단 많죠. 시사가 특히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호주에 좀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항상 그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 해서 그 접시를 수건으로 딱 닦아서 이렇게 딱 붙여놓는 일을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 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 유학 처음에 오시면 상당히 당황해요. 문화 때문에. 남성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녁 때 되면 거의 집에 와야 돼요. 집에 와서 집에서 집안일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살고 있죠. 외국의 경우는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일단은 요리에 남녀가 같이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육아를 할 때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남성들이 굉장히 스스럼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아 과정에서부터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요리를 점차 넓혀 나가는 그런 이제 진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좀 더 참여를 해버릇하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일단 한번 진입이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육아에 참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들어온다. 아기 먹이는 거는 누구든지 만들고 싶고 잘 먹이고 싶고 하니까 근데 또 이유식은 간단하니까 거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커나오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해가지고 저녁 때 오늘은 무슨 안주를 만들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요리 그런 쪽으로 해서 요리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안주를 잘 먹어요. 밥인 줄 알고 요리인 줄 알고 그러면서 조금씩 넓혀 나가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게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즐겁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면서 좀 즐거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와이프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는데 저녁 준비할 때 저희는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도 같이 보고 같이 보러 가면 장을 먼저 보러 가는 것부터가 순서예요. 가서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이러면서 둘이 얘기해서 그거 재료를 사갖고 와서 집에서 그걸 이제 분담해서 요리를 하죠. 사실 가사노동 중에 제일 빨리 분담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요리 취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은. 근데 이제 장보기부터 같이 하면서 그렇죠. 예, 그게 아마 방법이다. 성 고정, 그러니까 역할 고정 관념이 가장 그 심한 부분이 아마 요리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깨지고 있지만 이미지가 깨지고 있지만 요리하면 먼저 떠오르는 여성의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저는 문화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이 요리하는 모습들과 뭐 이런 그런 것들. 거는 뭐 요즘 진짜 미디어가 큰 영향을 하네요. 큰 영향을 근데 요리가 왜 이렇게 남자들에게 제일 문턱이 높은 영역이 되는 겁니까? 근데 요리보단 취사지 취사 밥. 아니요. 요리의 문턱은 저에게도 높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아기를 먹이고 또 이제 가족이 먹기 위해서 자꾸 배우고 저도 요즘도 그 TV를 통해서 배우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좀 할 수 있겠어라는 이런 이제 호기심 아니면 관심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근데 선생님 아까 시장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슈퍼 가서 장보기를 하거나 백화점을 가면 굉장히 보이죠. 여자들은 막 뭘 사려고 그러고 물건을 고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뒷짐지고 따라오잖아요. 백화점 가면은 어떤 백화점은 정말 한 코너를 남자들이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놓거든요. 굉장히 다른 이제 역할을 보이는 거죠. 근데 시장에 가서 이제 장을 볼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먹을 음식이나 이런 거에 남성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다 부인이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는 이제 이번 주에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메뉴가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점차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무튼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동남아 같은 경우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취사보다도 매식 위주로 문화가 형성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그 가사 노동에서 그만큼 이제 조금 자유롭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꼭 집에서 집밥을 해 먹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는 음식들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 사서 먹는 게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요리를 해 먹으면 쌀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재료를 사가지고 하는 과정들 시간도 재료를 들어가지만 사면 더 비싸죠,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재료가 적지 않고 많이 사게 되면 사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가구면 특히 그래요. 네, 특히 그래요. 특히 맞아요. 그래요. 예. 이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그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욕구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성들이 참여하려면 남성들도 욕구가 있어야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요리를 하는 욕구는 음식 먹고 싶다의 욕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재료를 살 때부터 그걸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이걸 사면 이걸 해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떠올리면 그 사람은 참여하게 되죠. 아까 그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세대별로 차이 나는 무슨 동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라고 뭐 무조건 또 가사 노동을 분담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변화에 무슨 뭐 계기가 있을까요?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 또 5, 60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생존 과정에서 뭐 정의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아까 공평성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세대에서는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학생들도 지금 현재 대학 입학률은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거든요. 정말 어느 때보다 똑똑한 여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같이 취업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그 그래프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입직기에는 동일하게 출발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경로에서 출산 육아기를 거치면서 여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여성들이 이러한 생애 곡선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도 공평하게 공부를 했었고 가정에서도 공평하게 일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여성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죠. 남성들 역시 사회 정의 혹은 가족 내에서의 젠더 관계의 정의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됐죠. 내가 어떻게 앉아서 옛날같이 우리 아버지같이 물 떠와라 뭐 해와라 이렇게 시킬 수는 없다. 같이 일하고 돌아온 아내하고는 같이 일을 나누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새로운 정의의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평등 사회, 평등의 개념이 이제 확산된다. 80년대에 우리가 그 민주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90년대 이후에 IMF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나오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민주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족 내 일상 안에서의 민주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인식들이 생겨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어떤 그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여러 가지 층이 있고 현실보다 이 인식이 못 따라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적게 할 가능성도 높고, 이제 다음 토크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사 분담을 하고 가사 분담 참여를 더 촉진시킬 수 있을까, 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 요령,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맞벌이, 외벌이 뭐 포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굉장한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맞벌이, 외벌이는 굉장히 다른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이 바깥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장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네요. 바깥 일 남아 있잖아요. 시장 노동을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도 같이 나눠야 된다. 아마 공평 분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외벌이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또 남성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외벌이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훨씬 더 많은 가사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편이 가사 노동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저는 몇 대 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개인차 또 그 각 가정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육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맞벌이든 외벌이든 남성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있죠. 육아는 단순히 시간의 이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아빠 역시 이 아이와의 교감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맞벌이, 외벌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빠들은 육아에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정말 아주 적극적인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시간을 딱 몇 프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근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지금까지 그 갖고 있는 그 남자는 어때야 된다 하는 그 덕목 안에 빠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와서 아내가 어떤 뭘 할 때 그 아내는 어떨까 하고 계속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봤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 아빠랑 어떤 교감을 갖고 싶겠구나 하는 이런 감수성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남성의 중요한 가치로서 일단은 장착을 시켜놓으면,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다라고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집에 와도 피곤해도 그걸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당연히 아내가 어떨 것이다. 나도 힘들지만 아내도 그렇다. 그럼 거기서 적절한 그 안에서의 행동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자를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람의 이제 그 시대가 얘기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남성상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젠더 감수성 뭐 그런 젠더 감수성 같이 가사노동 감수성이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이제 막 그 수다를 떨 때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소파에 누워 있는 남편은 필요 없다. 하다못해 아이와 같이 놀아주든지 아니면은 뭐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든지 이런 어떤 움직이는 남성이 필요하는 건데, 그냥 뭐 정말 집에 와서 이제 소파에 누워 있는 남성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아무리 이제 그 감수성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막상 부엌에 들어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남성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시장 같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뭐 백종원 요리 교실이든 뭐 어떤 것이든 아주 간단한 요리 교실부터 시작해서 남성들이 이 가사 노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초기 훈련 과정, 중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육, 뭐 이런 동기부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교육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싶을 때, 예, 기술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그런 부분. 우리나라 대중들이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굉장히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뀌는데 어떤 면에서는 뭔가 굉장히 트렌디한 새로운 문화들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저거 누구나 다 해야 된다라고, 저게 저래야 진짜 트렌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인식으로 확 접근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확 불이 붙는 것도 우리 대중들이거든요. 변화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어떤 촉발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인이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같이 해놓고 같이 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네, 맞아요. 예. 부인이 요리를 하면 같이 가서 요리 같이 해도 돼요. 옆에서 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청소를 거죠. 같이 빨리 끝내고 물론 예. 사람에 따라서는 방해하면 되니까 저리 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다른 일 찾으면 되는 거죠. 그거야. 네. 그러게요. 같이 한다라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남성들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서만 맨날 자기는 주 무대가 밖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은 집에 와서 가사노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걸 뭘 하냐면 그냥 TV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게임하거나. 예,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좀비 뭐 이런 느낌으로 앉아 있는 건데, 집에 와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교육받아야 돼요. 아빠들 입장에서. 특히 그 외벌이 가정,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 가정인 경우는 그 아빠가 아내를 생각할 때 가사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의무. 여자가 해야 될 의무.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노동으로 생각을 안 하고 네.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강하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아까 감수성 얘기를 했지만, 감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같이 뭘 해봐야 돼요. 그냥 이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어. 그러면 아이와 같이 게임을 해보지 않으면 그 감수성 안에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열심히 요리를 하면 그 요리하는 거를 같이 해보지 않으면 아 이게 왜 어떤 정성들이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그러니까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집에 와서도 또 부인이 움직이는 동안 따라 움직인다 또는 뭐 상당량을 감당한다 그러면 남자들에게도 너무 숨 쉴 구멍이 없어서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집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집에서도. 네, 네, 저렇게 그걸 이해를 해주시는 남성분들이 그러면 많아져야 마찬가지거든요. 되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아내도 쉬고 싶어요. 남편이 오면 자기도 잠깐 하루 종일 아이를 본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제는 남성들이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조카 2명이 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조카 사위들이 다들 아기 낳고 난 뒤 아빠들이 4kg, 5kg씩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이제 가족 모임에서 너무 아빠들이 열심히 봐서 너네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니까 아빠가 너무 많이 하지 않니? 이랬더니 정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조카들이 자기들은 24시간 봤기 때문에 아빠하고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온 아빠가 좀 봐야지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 노동이 될 수 있는데 이중 노동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혹은 되지 않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져서 일정 시간에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뭐 다행히 정부에서도 회사에서의 그 근로 노동 시간을 차츰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건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아이가 영유아일 때는 부인이 24시간 노동하고 있다라는 인식도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사노동에 뭐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많이 분담으로 가느냐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대목에서 정말 획기적인 난 해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좀 마저 덧붙이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그 더 사실 들어보겠습니다. 삼시세끼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삼시세끼가 이 고정관념이에요. 삼시세끼? 예, 하루에 왜 3끼씩 먹어야 돼요? 이게 사실 농업 문화에서 나왔던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옛날 조선시대에서 2끼씩 먹었어요.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새끼가 이제 정착된 역시 거죠.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끼씩 먹으면 사실 살도 안 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건강 문제들 있죠. 그 성인병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상당 부분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2끼를 줄이면 노동을 줄이면서 몸도 좋아지고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 안에서 보면 노동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집안에서도 노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부부가 가족이 같이 고민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은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둘 다 일로다가 노동하는 거는 다 힘들어서 싫은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싫은 일이기 때문에 분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차원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노동 줄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밖에서의 노동,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밖에서의 노동도 그렇고요, 안에서의 노동도 그런 거죠. 노동량 자체를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뭐 2끼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사 노동이 정말로 이 지금 핵가족 시대에는 사실은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으면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치우면은 정말 끝이에요. 제가 뭐 육아하는 엄마들 인터뷰를 해보면 아기 뭐 7시에 데리고 와서 밥해 먹고 아기 재우고 나면은 본인은 정말 뭐 정리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지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핵가족 시대에는 반드시 가족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식은 굉장히 그 배달 음식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올까봐. 근데 요즘에 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제 그 붐이 일어나는데요. 건강한 지역 동네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 편안한 가격으로 또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제 동네 식당들이 좀 인프라가 깔리면 일찍 퇴근한 가족이 거기 가서 밥을 먹고 혹은 뭐 아까 동남아 같이 뭐 밥을 사와서 집에 와서 먹더라도
그게 집밥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가사 분담이라는 것이 무자르듯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일. 그렇지만 엄연히 노동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 평소에 집안일 얼마나 돕고 계신가요? 방송 내내 불편했다면 오늘은 귀가하셔서 작은 집안일부터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남성들의 가사 분담, 결국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